안녕하세요. 저는 배신당한 뒤 복수의 문턱까지 갔다가 손 안 대고 코를 풀게 되는 일을 겪은 30살 여자입니다. 저는 엄마와 둘이서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저 고등학교 때 이혼을 하셨는데요. 엄마는 이혼 후 생계를 위해 김밥집을 여셨어요. 테이블 2개 있는 작은 평수의 김밥집이지만 가격 착하고 맛있고 친절하다 보니 나름 입소문이 많이 나서 장사는 지금까지도 잘 되는 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은 안 들어갔습니다. 성적은 중간 정도여서 가려면 갈 수도 있었지만 엄마 아빠 이혼 후 집안 형편이 꽤 어려웠고 그렇다고 대학교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갈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대학은 포기했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짐을 좀 덜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어느 공장 사무직으로 취업을 해서 일을 1년가량 했었는데 회사 사정이 생겨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 김밥집에서 일손을 돕던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엄마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좁은 가게지만 엄마랑 같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다행히 먹고 살만해졌고 단골도 많이 늘었어요. 김밥집이 있는 건물의 가장 왼쪽 끝에는 옷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캐주얼한 옷가게였는데 저희 엄마 또래의 사장님이 운영을 하셨어요. 그 사장님은 저희 김밥집도 자주 이용을 하셨고 또 저희 엄마와 또래다 보니 친구 사이로 친하게 지내셨죠. 저는 그 옷가게 사장님을 형자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김형자가 그분 성함이었거든요. 하여튼 형자 이모도 종종 저희 가게에 와서 김밥을 잘 포장해 가셨고 또 손님 없으면 놀러와서 수다도 떨고 가시곤 했죠. 형자 이모는 남편분과 사별했다고 했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도 저랑 동갑이라고 했고 대학생인데 그때 당시에는 군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다며 자랑을 많이 하셨고 사진도 보여주셨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아들 하나 보고 키우는데 아들이 학교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 들어가고 결혼해서 손주도 안겨주면 더 바랄 게 없다고 하셨죠. 형자 이모는 좀 화통하고 직설적인 성격이셨어요. 그 때문인지 가게 손님들하고도 한 번씩 싸우기도 했습니다. 좀 말도 안 되는 환불을 요구하거나 까탈스러운 손님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형자 이모는 참지 않으시더라고요. 싸울 때는 안 파니까 나가라는 소리도 하시고요. 성격이 좀 불같은 면도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도 많고 뒤끝 없고 괜찮으신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건물 밖에 있는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닫혀진 형자 이모네 옷가게 앞에 군인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안을 막 기웃거리면서요. 아, 형자 이모 아들이구나. 바로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려다가 얘기를 해줘야겠다 싶어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예? 형자 이모, 아니 여기 옷가게 사장님 아들이시죠? 아, 예. 이모 은행 가신다고 나가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연락을 안 하고 왔더니. 날도 추운데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저희 가게 가 있으세요. 저는 저쪽 김밥집 하고 있거든요. 아, 괜찮아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러지 마시고 가 있으세요. 이모 나간 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돌아오려면 좀 걸릴 거예요. 오세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를 데리고 저희 가게에 왔고 엄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군대 간 아들이구나. 반가워요. 안녕하십니까. 추운데 좀 앉아 있어요. 배는 안 고파요? 엄마는 김밥을 2줄 싸서 그 남자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고맙다며 배가 고팠는지 잘 먹더라고요.
그 남자는 형제 이모의 말처럼 인상도 좋고 남자다워 보였습니다. 형자씨가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하더니 자랑할 만하네. 잘생기고 남자답네. 아, 아닙니다. 엄마의 칭찬에 그 남자는 멋쩍은 듯 웃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형제 이모에게 연락을 했고 형제 이모는 걔는 왜 연락도 없이 오느냐며 놀라서 부랴부랴 오셨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들이 휴가 나왔는데 놀래켜주려고 그냥 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김밥값을 내고 가려기에 저희 엄마는 군인 월급 얼마 된다고 돈을 내려고 하느냐며 친구 아들인데 이것도 못 주겠냐고 그냥 가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도 형제 이모네 아들하고 간단하게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또 휴가를 나왔어요. 말년이고 곧 제대라서 휴가를 자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랑 엄마 먹으라고 커피와 디저트를 사와 준 겁니다. 그리고 그 후 제대를 했다고 했는데 제대 후에는 학교 복학 전까지 집에서 쉰다고 하면서 저녁마다 형제 이모를 데리러 왔습니다. 오면 저희 가게에도 들러서 김밥을 포장하는 일도 많았죠. 저녁으로 먹는다면서요. 그러면서 저랑 자주 인사하고 대화도 좀 하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나중에 보니 형제 이모 아들이 저한테 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자꾸 찾아오는 거였죠. 형제 이모도 저한테 자기 아들 괜찮다고 둘이 잘해보라고 막 그러시는 겁니다. 형제 이모도 제가 착하고 생활력 강해 보여서 마음에 든다면서요. 자기 아들이 지금은 학생이지만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다며 나중에 괜찮은 곳으로 취업도 할 거니 남편감으로도 좋다고 추천을 하셨죠. 저는 그런 게 쑥스럽긴 했지만 저 역시 형제 이모 아들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인상도 호감이고 성격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옆에서 잘해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더러 연애도 좀 하고 살라고 하시고요. 그렇게 형제 이모와 저희 엄마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그 남자와 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대학생이었기에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만나면 데이트 비용은 제가 다 냈죠. 남친이 대학생활 하는 게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못 해본 거니까요. 쉬는 날 남친 학교도 놀러 가보고 강의실도 슬쩍 가보고 그랬거든요. 남친은 저한테도 대학을 다니라고 했고 저도 나중에 돈 좀 모아서 다닐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돈 모으고 있다고요. 그렇게 남친과는 알콩달콩 잘 만났고 시간이 흘러 남친은 대학 졸업도 했습니다. 남친은 원하는 공기업이 있다고 거기에 취업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공채에 입사 지원을 해도 여러 번 떨어졌죠. 그게 한 해, 두 해 흘렀고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니 남친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형제 이모도 걱정이 많으시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남친 곁을 지켜주고 힘이 돼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차도 제가 다 운전해서 태워주고 아침에 깨워주고 반찬도 챙겨주고 영양제며 홍삼이며 제 돈으로 열심히 남친 건강 챙기고 면접 준비하는 거 도와주고 데이트 비용도 다 제가 내고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남친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저한테도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남친을 거의 사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친은 늘 저한테 미안하고 고맙다며 자기가 취업해서 저랑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도 잘 그랬습니다. 저랑 결혼하면 아이도 둘을 낳고 싶다고 했는데 서로를 닮은 딸아들이면 참 좋겠다고 했죠. 또 신혼여행지는 하와이로 가고 싶다고도 하고 또 그 신혼여행지를 매년 결혼 기념일에 가자고도 했습니다. 둘이 갔던 신혼여행지를 나중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면 얼마나 뜻깊겠냐고 하면서요. 그렇게 미래를 같이 그리며 얘기를 나눌 때 참 행복했어요. 남친이 빨리 원하던 곳에 취업을 했으면 했고
저랑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가려던 것도 좀 미루고 대신 모아둔 돈으로 아파트 청약을 했고 당첨이 되었습니다. 남친네 집도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니었기에 제가 집을 장만해두면 결혼할 때 훨씬 낫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죠. 그 남친은 안 되는데 계속 매달려 있을 순 없다면서 다른 회사라도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에 들어가고도 6개월 만에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가려고 했던 기업에 다시 도전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남친을 응원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친은 드디어 원하던 그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연애한 지 6년 만이었죠. 남친의 합격 소식을 듣고 저도 남친도 엄마도 형제 이모도 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희 엄마는 백화점에 가서 남친에게 정장 한 벌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남친은 기다려줘서 고맙고 회사 다니면서 자리만 잡으면 바로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중도금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았고 남친은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고 초반에는 좀 힘들어하기도 했어요. 환영회며 회식이며 야근이며 이래저래 회사 생활이 너무 바쁘다고 해서 얼굴도 잘 못 봤죠. 저는 남친을 잘 못 봐도 틈틈이 남친 집에 들러 반찬도 채워주고 청소도 해주고 남친의 회사 생활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바쁘다고 하는 것도 다 이해했죠. 얼마나 힘들게 입사한 회사인지 아니까요. 하지만 제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남친과 저는 점차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불안함은 다 저의 기우겠지 애써 생각하던 어느 날 남친 회사 근처로 배달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배달기사를 부르는데 마침 남친 회사 근처고 점심시간이다 보니 제가 가겠다고 했죠. 엄마도 배달 갔다가 유준이한테 연락해서 둘이서 점심 먹고 천천히 오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저는 배달을 한 뒤 곧장 남친 회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회사 로비에서 남친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기야. 이 시간에 어쩐 일로? 나 어디게? 어딘데? 자기 회사 1층 로비. 이 근처에 배달 왔거든. 곧 점심시간이지? 나랑 밥 먹을 수 있어? 뭐라고?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남친과 회사 동료들이 우르르 내리더라고요. 아마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때마침 마주친 남친이 반가워서 손을 들어 인사를 했는데 남친은 막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한테 오는 겁니다. 여길 왜 와? 왜? 내가 와서 곤란해졌어? 당연하지. 얼른 가. 같이 밥 못 먹어? 못 먹지. 못 먹지. 나 지금 부장님하고 식사하러 갈 건데. 얼른 가라니까. 왜 연락도 않고 와? 화를 내면서 막 저를 잡상인 내쫓듯 하는 겁니다. 저는 기분은 좀 안 좋았지만 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곤란해졌나 보다 싶어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기다리던 남친 팀 동료분들이 저희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친에게 묻는 겁니다. 누구셔? 여자친구? 라고요. 그런데 남친이 아니요. 아는 동생인데요. 요 근처에 왔다고. 아, 그래? 괜찮으시면 동생분도 같이 식사하러 가지. 아닙니다. 뭐 전해주러 온 거라서 바로 간대요. 먼저 가 있으세요. 저는 동생 보내고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러면서 우르르 가셨죠. 저는 황당했습니다. 저보고 아는 동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분이 너무 상했죠. 내가 아는 동생이야? 회사에 괜히 말 나오는 거 싫어서. 하여튼 나 지금 가봐야 되거든. 나중에 연락할게. 하더니 남친은 저를 놔두고 급하게 따라가더라고요. 그렇게 멀어지는 남친을 보는데 기분이 정말 나쁘기도 하고 묘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김밥집으로 돌아갔는데
엄마가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고, 유준이는 못 만났느냐 물어봤는데 대충 못 만났다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들었죠. 혹시 내가 부끄러웠나? 왜 여자친구라고 안 하고 아는 동생이라고 했지? 그 생각만 내내 했던 것 같아요. 남친에게 그날 저녁 따졌더니 남친은 그런 거 아니라고, 괜히 여자친구라고 하면 회사에서 이런저런 얘기 도는 게 피곤해질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변명은 하지만 제가 섭섭해하는 걸 그렇게 미안해하거나 신경 쓰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해명했으니 믿으려면 믿고 아니면 말아라 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남친과 저는 점차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친이 저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 불안하고 안달이 났고요. 우리 결혼은 언제 할 거냐 하니까 남친은 사회생활 좀 하고 돈 좀 모은 다음에 하자고 하더군요. 취업하고 나면 바로 결혼할 거라고 할 땐 언제고 막상 취업하고 나니 말이 싹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부터 연락도 잘 안 되고 겨우 연락이 돼도 피곤하다고 자꾸만 피하더라고요. 부쩍 저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요. 저를 지켜보던 저희 엄마도 안타까워서 형제이모에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당연히 형제이모도 자기 아들 편이니 남친을 두둔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죠. 성혜야, 유준이가 어딜 가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한 달 복달 애를 들볶고 집착해? 저 들볶은 적 없어요. 요즘 연락도 잘 안 되는걸요. 바쁘잖아, 회사 생활하느라. 아직 회사 1년도 안 다녔잖아. 그 정도면 적응하느라 고달프지 않겠어, 지도? 너도 알다시피 유준이가 그 회사 오죽 들어가고 싶어 했니? 그 회사 들어가려고 몇 년을 쏟아부었어. 저도 잘 알죠. 그래, 그러니까 지도 그 회사 오죽 잘 다니고 싶고 잘 보이고 싶겠냐고. 지 딴에는 회사 잘 다녀보고 싶어서 아등바등 하는 건데 그런 모습을 오히려 네가 안쓰럽게 보고 이해를 해줘야지. 저 유준이한테 쪼고 그런 적 없어요. 내 말은 심적으로라도 좀 편하게 해주라 그거지. 너 그리고 남자들은 쪼아대고 올가매려고 하면 도망간다. 그거 현명한 거 아니야. 좀 냅둬봐. 유준이가 너랑 결혼하겠다고 몇 번을 그랬는데. 요즘도 이모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당연한 거 아니니? 유준이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내가 몰라? 그러니까 그만 좀 불안해하고 기다려봐. 네. 남친의 어머니인 형제이모가 그렇게 말하시니 저도 그냥 남친을 믿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게 아니면 남친은 연락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참고 기다렸습니다. 형제이모 말 맞다나 회사에 완벽하게 적응이 되고 나면 그때는 다시 예전의 남친으로 돌아오겠지 믿었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기다려준 저에게 돌아온 것은 이별 통보였습니다. 무려 6년이나 만나고 지 취업 뒷바라지 다 해줬던 저에게 참 예의 없는 이별을 통보하더라고요. 그날은 회식한다고 술을 마신다고 했는데 남친은 회식만 갔다 하면 연락도 잘 안 되고 함흥차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차피 연락도 안 될 거고 몸도 피곤하고 일찍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남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반가워서 받아보니 남친은 술에 좀 취해 있었습니다. 술 좀 취했네. 조금밖에 안 마셨어. 집에 갔어? 대리불로 가고 있어. 그렇구나. 근데 왜 전화했어? 요즘은 연락 거의 안 하더니. 혹시 술 먹으니까 나보고 싶어서? 그런데 남친은 한참이나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성혜야, 사실은 나 용건 있어서 너한테 전화했다. 뭔데? 너 진짜 좋은 여자인 거 알고 나 진짜 나쁜 놈인 거 아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줘. 라는데 낌새가 묘하더라고요. 뭔 소리해?
미안하다. 우리 그만 만나자. 나 이제 네가 전처럼 좋지가 않아. 라는 겁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놀랐죠. 뭐라고? 왜 그래? 헤어지자고 몇 번이나 말하려고 했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졌어. 다른 여자 생겼어?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헤어지자고? 네가 더 이상 좋지가 않고 설레지가 않아. 시기상으로 보면 내가 취업하고 나서 마음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아니야. 진작에 너랑 헤어지고 싶었는데 말을 못한 것뿐이거든. 너 좋은 사람이고 나보다 훨씬 좋은 놈 만날 거야. 잠깐만, 이건 아니지. 우리 6년 사귀었어. 사귄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중요한 거지. 너 너무한다. 뭐가 이렇게 일방적이야? 둘이 좋아서 사귀다가 한 사람 마음 떠나면 끝내는 게 맞잖아. 그래도 얘기하니까 이제 좀 후련하다. 후련? 후련하다고? 나도 너무 힘들었거든, 그동안. 참 고마웠고 미안했어. 좋은 사람 만나길 꼭 바랄게. 잠깐만, 술 취해서 이러지 말고 만나서. 잘 지내. 그렇게 남친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자다 깨서 이게 무슨 봉변인가 싶었죠. 계속 전화를 거니 나중에는 아예 전화를 껐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었고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았습니다. 남친의 마음이 많이 식었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식으로 헤어짐을 통보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날 저는 형자 이모한테도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었고 내일 날 밝으면 물어보자 싶었죠. 당연히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헤어져서 슬프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황망했어요. 남친이 술에 너무 취해서 실수를 했고 내일 되면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밤새 잠 한숨 못 잤고 다음 날이 되었죠. 엄마한테 말씀드렸고 엄마도 기가 막힌 얼굴이시더라고요. 너네는 결혼 약속도 했고 사귄 기간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예의 없이 헤어지자고 하겠느냐며 술김에 실수한 거 아니냐 하시면서요. 그렇게 엄마도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일단 가게 출근해서 형자 이모에게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출근을 했는데 그날 형자 이모는 가게 문을 열지 않으셨어요. 엄마 전화도 안 받으셨고요. 엄마나 저나 엄청 심란했죠. 그리고 한편으론 술김이 아니라 진짜 헤어지자고 한 거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설령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이건 아니라며 사랑 그렇게 안 받는데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기분 나빠하셨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남친도 형자 이모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형자 이모도 가게 문을 열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얘기를 좀 하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형자 이모도 이틀 사이에 태도가 엄청 냉랭해지셨더라고요. 아니, 유준이가 갑자기 술 먹고 전화해서 헤어지자고 했다는데 형자 너도 알고 있었니? 나도 어제 얘기를 하길래. 너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나도 놀랐지 당연히. 근데 뭐 내가 어쩌겠어. 3, 4살의 애도 아니고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래 성혜랑 헤어져라 그냥 그랬다고? 그런 식으로 말 안 했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유준이가 입이 무겁고 촐랑촐랑 얘기하는 스타일 아니잖아. 근데 대강 들어보니까 성혜가 너무 유준이를 올감했더라고. 내가 들어봐도 좀 갑갑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진작에 그랬잖아. 남자는 너무 그렇게 올감이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와중에 제 탓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저희 엄마도 입이 뜨악하셨죠. 너 말을 참 이상하게 한다. 왜 우리 성애 탓을 해?
그리고 너네 아들도 그렇다. 취업 안 돼서 빌빌거릴 때 우리 딸애가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줬을 때는 괜찮고 이제 와서는 그런 게 다 갑갑하다고? 올가맨다고? 그 말에 형자 이모도 표정이 변했죠. 너야말로 말 웃기게 한다. 뭘 먹이고 입혀. 우리 유준이가 고아도 아니고 내가 있는데 성희가 무슨 내 아들을 먹이고 입혔단 말이야? 내가 틀린 말 했니? 너네 아들 데이트할 때 돈 한 번 낸 적이 없댄다. 다 우리 딸이 냈어. 유준이 자취하는 집 가서 청소해주고 반찬 채워주고 유준이 어디 필요할 때 다 운전해서 데려다주고 거의 마누라처럼 다 해주고 살았어. 근데 이제 와서 그 잘난 회사 들어갔다고 우리 성에 팽하는 거야? 말 다 했어? 막말로 둘이 결혼이라도 한 것도 아니고 젊은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얘 성애야, 네가 말해봐라. 너 이런 소리 하려고 유준이한테 그렇게 했니?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네가 좋아서 유준이한테 그렇게 했던 거 아니야? 하면서 막 핏대 세워 저에게 따지는데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참담하고 비참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랑 형자 이모는 그 일로 목소리 높여 싸웠고 다른 가게 사람들까지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그랬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엄마를 겨우 말려서 데리고 갔습니다. 가게에 와서 우는 저를 보고 엄마는 속상해서 등신같이 울지 말라고 뭐라고 하셨지만 엄마 역시도 너무 속상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 모자는 인간이 덜 됐다고 6년 동안 결혼한 거나 다름없이 지내놓고 뒷바라지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 보라면서 막 화를 내셨죠. 저는 내가 헤어진 게 맞구나. 이게 남친의 진짜 속마음이구나. 점점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이별은 힘들었고 비참했어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말이 뭔지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남친은 끝까지 아무 연락이 되지 않았고 형자 이모하고도 완전 원수처럼 남남이 되었습니다. 오며 가며 마주쳐도 서로 인사도 안 하는 불편한 사이가 되었죠. 아파트 청약에서 돈 붓고 같이 함께할 미래를 그렸는데 결국 나는 버림받았구나 싶어서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몸 바쁘게 일하고 괜찮은데 집에 가고 밤이 되면 눈물이 계속 나고 힘들었죠. 엄마도 그런 절 보며 많이 힘들어하셨고요. 그렇게 거의 한 달가량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때는 갑자기 형자 이모 찾아가서 내가 다 잘못했다. 유준이한테 연락 좀 해달라 빌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있었지만 참았어요. 그 후로 저도 조금씩 마음 정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좋아서 헌신한 거니까 억울해하지 말자.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데 나도 미련 두지 말자.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때쯤 저와 엄마는 또다시 기막힌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무슨 종이를 들고 오셨어요. 누군가의 청첩장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니까 엄마의 말이 이유준이 자식이 결혼 안 된다. 뭐 이런 나쁜 놈이 다 있어? 라는 겁니다. 저도 놀라서 봤더니 진짜 남친의 청첩장이더라고요. 결혼식은 불과 10일도 안 남았고요. 이게 어디서 났냐니까 저희 건물 2층에 있는 미용실에서 보고 들고 왔다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건물 2층에 있는 미용실에 펌을 좀 하려고 가셨는데요. 현금 계산을 했고 그 사장님이 돈이 들어있는 서랍을 열었는데 저희 엄마 눈에 그 청첩장이 보였다는 겁니다. 정확히 신랑 이유준이라는 글자가 확 보이셨대요. 저희 엄마는 놀라서 그 청첩장 뭐냐고 했더니 그 미용실 원장님도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래요. 계속 저희 엄마가 보자고 하니까 멋쩍어 하시면서 실은 형자 이모가 주고 간 청첩장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형자 언니가 아들 결혼식 오라고 주고 갔어요. 언니네 딸이랑 형자 언니 아들이랑 사귀는 거 여기 건물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러다가 저번에 언니랑 형자 언니랑 대판 싸운 거 보고 아들 딸들 헤어졌다는 소문 바다 있거든요. 그랬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저한테 청첩장을 주는 거예요. 이 건물에서 저랑 몇 명한테만 몰래 준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오라고요.
그래서 나도 놀라서 물었지. 김밥집 언니 딸하고 언니네 아들하고 사귀는 거 아니었느냐 했더니 언니네 딸이 집착이 심해서 헤어진 지 좀 됐다고 하면서 선 봐서 결혼은 다른 여자랑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조용히 결혼식은 오라는데 내가 형제 언니랑도 친하지만 언니랑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난감해서 그냥 청첩장 서랍 안에 넣어뒀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에 저한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했는데 사실은 이미 다른 여자랑 선도 보고 결혼도 준비 중이었다는 거예요. 결혼 준비라는 게 아무리 짧아도 2, 3개월 이상은 필요할 텐데 그러면 애초에 양다리였고 저랑 만날 때 선도 봤다는 거잖아요. 그거 보는데 저도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친, 아니 이유준한테 전화를 했는데 당연히 제 번호는 차단해서 안 받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 길로 다시 옷가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판 싸움이 일어났어요. 뭐? 내 딸이 너무 올가매고 집착을 해? 애초에 다른 여자랑 성까지 보고 결혼 준비하고 있었으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었으면서 내 딸 탓을 해! 너 아들 새끼 참 잘 키웠다! 엄마가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셨고 소란이 일어나니 건물 안에 있던 손님들, 다른 가게 사장님들 다 와서 구경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형제 이모도 조용히 따로 얘기하자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눈앞에서 청첩장 집어 던지고 내 딸 6년 동안 취업 뒷바라지 시킨 게 너네 아들 아니냐고. 능력도 없고 머리도 멍청해서 허구한 날 떨어지는 니네 아들을 어떻게든 믿고 도와준 게 내 딸이라고. 그런데 기껏 한다는 게 양다리 걸치고 딴 년이랑 결혼하는 거냐면서 쥐새끼 마냥 청첩장 돌리고 다녔으면서 내가 이걸 모를 줄 알았냐 고함을 지르셨죠. 사람들 다 웅성거리고요. 엄마가 그렇게 하니 형제 이모도 막 흥분해서 삿대질하고 싸웠습니다. 뭐? 능력도 없고 내 아들이 능력도 없고 멍청해서 그 좋은 회사를 들어가? 그러는 너네 딸이야말로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서 고졸에 김밥이나 많은 주제에 내 아들을 엉강생신 넘봐? 서로 급이 맞아야 되는 거야.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쪽팔리게 마누라 고졸에다가 처가 부모는 이혼하고 직업은 엄마 김밥집에서 시다나 하고 있다고 그래야겠어? 내가 싫어. 내가 쪽팔려서 싫어. 라는 겁니다. 저는 엄마를 말리면서도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희 엄마 눈이 돌아서 형제 이모 머리채 잡으려고 하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괜히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가 크게 생길 것 같고 저희 엄마도 너무 흥분하셔서 뭔 일이라도 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울면서 엄마를 겨우 끌고 나왔고 제가 엄마를 끌고 나오는 그 와중에도 형제 이모는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셨어요. 성에 너도 네 수준에 맞는 남자 골라. 내 아들이랑 결혼하는 여자는 친정도 아주 빵빵해. 사부인이 엄청 큰 사립유치원 원장이고 며느리 되려는 대학원생이야. 나중에 지네 엄마 유치원 물려받을 준비 안 된다. 바로 원장이라 이거야. 딱 봐도 성의 너랑은 급이 달라. 그 여자는 아냐? 니네 아들 이런 생양아치인 거? 어따가 양아치래?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내 아들 행복 망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저는 울면서 그만하고 가자고 하면서 엄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들으며 저희 가게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죠. 그날은 가게 문 일찍 닫고 엄마랑 집에 돌아오는데 기분이 정말 참담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또 저한테 미안해 하시는 겁니다. 대학교 보낼 걸 그랬다고. 우리 가게에서 일하지 말고 다른 회사라도 들어가라고 할 걸 그랬다고. 저 옆편네가 함부로 너에 대해서 말하는 거 들으니 미안하다고 하시면서요. 그 모습에 저도 울고 엄마도 울고 정말 많이 힘들었죠. 그날 저녁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고 엄마 가게에서 일을 도운 건 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하진 않아도 제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일했고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조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와 엄마를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상황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날 엄마랑 저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하루 종일 방에 누워 계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죄스럽고 서글프더라고요. 사람이 극에 치달으면 정말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밤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6년 동안 결혼하자면서 저 잡아둘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친정 잘 살고 괜찮은 여자 물어서 갈아타려나 본데 내가 다 터트릴 거다 결심했죠. 그 다음 날은 엄마랑 출근을 했는데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면서도 서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애써 옷가게 쪽은 보지도 않았는데 들어보니 형자 이모도 출근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난리가 났던 터라 건물에서는 엄마와 형자 이모의 싸움이 화두가 되었고 주변에서도 떠드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어쨌든 형자 이모와 형자 이모 아들이 배신 때린 거다 보니 형자 이모 욕이 대다수였죠. 그런 게 부끄러워서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형자 이모는 그날 이후로 가게로 출근을 잘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엄마는 저보고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다 잊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가서 신부한테든 신부 부모님한테든 다 터트릴 거다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유준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가게 휴일이기도 했는데 저는 엄마가 말릴까봐 말도 안 하고 전화도 꺼놓고 잠자는 엄마를 확인한 후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멍하게 앉아서 시간을 때우다가 식이 있던 시간에 맞춰 결혼식에 갔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먹었음에도 너무 긴장이 돼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결혼식 가서 깽판을 친다니 그걸 제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긴장되고 떨리더라고요. 잘 될까, 나만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불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에 일단 결혼식에 갔습니다. 예식홀이 4층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가는데 저 멀리 마침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이유준과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뒷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아마 막 도착해서 식장으로 올라가는 것 같았죠. 이유준은 멀끔한 턱시도를 입고 서서 신부와 다정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걸 멀리서 보는 순간 망감이 교차하면서 눈물이 막 줄줄 흐르더라고요. 6년을 결혼 전제로 사귄 남자가 배신하고 일방적인 헤어짐 통보 후 잠수 탔는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하려고 앞에서 희희낙낙하는 꼴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고 다리가 떨려오더라고요. 저는 일단 1층 로비에 있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서 눈물도 닦고 멍하게 있었죠. 거기 앉아있다 보니 내가 여기서 뭐하나 현타도 느껴지고 그냥 갈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도 내 편이 아닌 이곳에서 내가 다 폭로할 수 있을까? 나만 망신당하고 끝나지 않을까? 폭로한다고 내 속이 편할까? 나도 똑같이 망신당하는 건데 그냥 조용히 돌아갈까?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박박 갈았는데 막상 도착하고 나니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며 훌쩍이는데 그때 밖에서 그 대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4층이라고 했죠, 선생님. 네, 화장 좀 고치고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4층 가면 화장실 너무 붐빌 것 같아. 올라가면 원장님한테 먼저 인사드리러 가요. 그 하객들이 4층이라고 하는 걸 보니 이유준의 결혼식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를 대강 들어보니 그 상대 여자 친정엄마가 운영한다는 유치원 선생님들인 것 같았죠. 와, 근데 이번이 3번째라고요? 결혼식은 2번째죠. 청첩장 돌린 건 3번째지만 2번째 결혼은 일주일인가 전에 엎어졌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라서. 남자 쪽에서 그런 거 아예 모르는 거죠?
모르겠죠. 지역도 다르고 어쨌든 이전 결혼식에서도 혼인신고는 안 했다고 하니까 호적은 깨끗하잖아요. 원장님 딸도 진짜 뻔뻔하네요. 선생님은 원장님 딸 결혼식에 2번째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헤어진 것도 다 원장님 딸이 바람펴서 그런 거잖아요. 원장님 딸이 남성 편력 장난 아니고 술집이랑 클럽 죽순이래잖아요. 별명이 망난이래. 와,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원래 유명했어요. 제 친구랑 원장님 딸하고 같은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때 이미 남자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임신 중전 수술도 했었대요. 고등학교 때. 어머, 진짜? 그러니까 개벌은 남 주겠어요? 원장님이 둘째 딸 때문에 속 어지간했었고 대학교도 나무 심어주고 입학했다나? 지금 대학원 간 것도 원장님이 억지로 돈 써서 보낸 거고. 심지어 원감 선생님이 그러는데 심지어 결혼 며칠 전에도 술 먹고 다른 남자 집에서 뻗어 있었던 거 원장님이 데리고 왔다잖아요. 어느 집에나 골치 아픈 자식 있다더니 딱 그 짝이야. 소문에는 임신 중절도 여러 번 해서 단골 산부인과까지 있다던데? 그런 소문 파다하고만 또 결혼식 올리고. 원장님도 진짜 낯짝 두꺼워. 딸이 저 모양이면 그냥 혼자 살게 냅두지 뭔 결혼을 자꾸 시키나 몰라. 선생님, 화장 다 고쳤으면 이제 올라가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와 있겠네. 그 얘기를 안에서 들은 저는 기함을 했습니다. 저 말들이 사실이라면 이유준이 결혼하는 여자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 문 하나가 팍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다 사실이에요? 형자 이모 목소리였습니다. 분노로 부들부들 떠는 게 저한테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 하객들은 당황해서 네? 뭐가요? 하면서 쩔쩔매는 소리가 들리고요. 방금 그거 조미 얘기하는 거 맞죠? 11시에 4층에서 이유준이랑 결혼하는. 네? 아니 그게. 그 순간 형자 이모가 욕을 하더니 막 달려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도 놀라서 나와보니 하객 둘이서 어떡하냐면서 막 발을 동동 굴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밖으로 나와보니 형자 이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지 벌써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기다렸다가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니 비상구 계단 쪽에서 형자 이모랑 그 신부 어머니하고 싸우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 신부 어머니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고 있고 형자 이모는 똑바로 얘기하라고 막 하고 있고요. 저는 몰래 그걸 듣고 있었고요. 그랬더니 신부 어머니가 어쨌든 혼인신고 안 해서 호적 깨끗하면 된 거 아니냐고 했고 형자 이모가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딸이 그 모양 그 꼴인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시키려고 하느냐고요. 그랬더니 신부 어머니도 화가 나선 우리 집하고 그쪽 집하고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그래서 집도 우리 집에서 해주는 거 아니냐고 그쪽 아들 뭐 볼 거 있느냐고 막 따지시더라고요. 그 말에 형자 이모는 빡쳐서 말 다 했느냐며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비상구 쪽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하객들도 와서 쳐다보고 그 와중에 이유준도 달려와서 왜 이러느냐며 뜯어 말리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이게 다 뭔가 싶더라고요. 이유준이 겨우 형자 이모를 떼어놓았는데 형자 이모는 한복이며 머리며 엉망이 된 채로 열이 받아서 갑자기 이유준을 밀치더니 신부 대기실로 달려가는 겁니다. 사람들도 놀라서 쫓아갔죠. 그리곤 신부 대기실 쳐들어가서 신부 옷을 잡아당기고 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혼이 처음 아닌 거 맞냐며 남자들이랑 놀아나다가 임신 중절을 몇 번이나 한 게 맞느냐며 악을 질렀고 직원들도 형자 이모 떼어내고 와, 살다 그런 난리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아수라장이었고 사람들도 엄청 웅성거리고 저는 그곳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유준도 급하게 달려오다가 저를 쳐다보며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얼빠진 얼굴로요. 저 역시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곳을 그냥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이유준을 본 마지막 얼굴이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가니 엄마가 어디 갔다 왔느냐고 난리가 나셨고 저는 있었던 일 다 얘기해드렸죠.
엄마도 기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도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 꼴 못 본 게 아쉽다고 그러셨어요. 결혼식에서 그 난리를 쳤으니 그 소문은 주변에 다 퍼졌습니다. 저희 상가 건물에서도 결혼식에 갔던 몇몇 분들이 있었기에 소문이 일파만파 다 퍼졌고 그 후로 형제 이모는 가게 문을 아예 닫아놓더라고요. 이유준 결혼식은 당연히 파토가 났고 아름아름 이유준도 오래된 여친 버리고 갈아타서 똑같은 인간이라는 소문도 다 났죠. 아마 이유준 회사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을 겁니다. 그렇게 회사에 잘 보이고 싶어서 6년이나 사귄 여자친구도 모른 척하고 꼴값을 떨었는데 그 일이 회사에도 구석구석 소문이 잘 났을 겁니다. 아주 개망신 제대로 당했겠죠. 제가 뭔가 폭로하고 자시고 하기도 전에 형자 이모와 그 집 엄마가 대판 싸우고 결혼식도 엉망진창 속에 파토가 나고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여자도 보통은 아니지만 이유준도 딱히 잘난 것도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인간성으로 보면 이유준이 더 쓰레기고요. 둘이 결혼해서 같이 살았어도 볼만했을 것 같은데 결혼식 날 파토가 났으니 아쉽네요. 저는 그 후 가뿐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청약 끝나고 완공된 아파트에는 엄마랑 같이 입주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엄마랑 현재 살고 있는 집 정리해서 잔금 치르기로 했거든요. 열심히 일하면서 마련한 번듯한 새 아파트에서 엄마랑 같이 잘 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준비해서 제가 공부해보고 싶은 게 뭔지도 고민해보고 나중에라도 대학도 들어가려고 해요. 빠듯한 삶에 치여서 못해본 건 많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엄마랑 이렇게 자리 잘 잡고 살 수 있게 되어서 김밥집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네요.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헌신하거나 희생하며 보람을 찾지 않고 나를 위해서 또 나를 많이 돌보면서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